네,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전일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의 상승폭을 다시 좀 토해내고 있고 코스피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0.76%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시장 특징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전덕하 팀장 그리고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특징주 무엇인지 첫 번째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는 박차, 실적은 주춤. 오늘 카카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를 둘러싸고 오늘은 재료가 정말 많아요. 이거 저희가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실적 면에서 보죠. 실적은 주춤이라는 말이 붙은 게 연매출 7조를 뚫었지만 이제 역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 어땠는지 임순재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7조 1,07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15.8%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상당히 뭐 매출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전체 사업부 대부분이 좀 강한 그런 이제 상승과 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는 게 뭐 매출액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이제 볼 때 이제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좀 상당 부분 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뭐 5,800억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전년 대비 한 2.4% 이제 역성장을 하면서 지금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SK 데이터 센터의 이제 화재로 인한 부분이 아마 영업 이익을 좀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라는 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빌리티 관련 부분이 뭐 계속 성장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네. 톡비즈, 뭐 선물, 뭐 톡 선물하기 뭐 이쪽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카카오가 갖고 있는 본연인 뭐 포털 관련된 부분은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실적도 중요한데 오늘 카카오를 둘러싼 하락의 배경 쪽에 하나 SM과 관련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정말 아침부터 뜨거웠어요. 죄다 SM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어찌된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하이브가 등장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카카오 엔터와 SM이 손을 잡고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하이브라는 막강한 견제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돈으로 좀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하이브는 워낙 갖고 있는 현금이 많고 카카오 엔터가 아직 돈을 못 받아서 현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와 지분 싸움을 할 때 분명히 카카오의 손을 빌릴 텐데 카카오 입장에선 좀 악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악재로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뭐 10만 쓸 돈인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와서 내가 12만 원에 살게 네. 이러니까 여기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카카오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마냥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서 받은 돈이 또 있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결국 카카오 엔터 쪽 음악이나 이런 플랫폼 관련해서 계속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 쪽과 어떻게든 뭔가 협력을 강화시킬 만한 그런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SM 쪽으로 던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금 국부펀드 투자와 함께 그쪽으로 좀 돈이 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서 같이 볼 만한 애들이 같이 나오죠. 네, 결국에는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좀 M&A 할 만한 곳을 찾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반사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 끌어올리면서 되게 얘기가 많습니다.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주주 입장에서라면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라면은 좀 당장은 단기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경영권 분쟁 쪽으로 어찌 됐든 어디로 가든 결국에는 거기서 싸워주면서 모멘텀 그리고 시세가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좀 그런 변동성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차라리 이제 SM 쪽 사실 오늘 시장에 SM 말고는 네, 큰 테마들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없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큐브 엔터나 아니면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만한 중소기업 엔터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이브와 그리고 카카오엔터 사이에 뭐 연관된 이야기들이 막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퍼져나가는 걸 봤는데 하이브는 카카오엔터의 상장을 견제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수만 프로듀서가 손에 내미니까 덥석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쟁 싸움에 하이브가 뛰어들면서 카카오도 계속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발을 빼버리고 놓아버릴 확률도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SM에 이제 신주 지금 발행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네. 이수만 씨 측에서 지금 이제 발행 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음. 만약 발행 정지가 이제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는 발을 빼겠죠. 굳이 이게 지금 하이브가 1대 주주 되는 상황에서 네. 2대 주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분 격차도 좀 네, 뭐 1, 그러니까- 2%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2대 주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힘 없이 그냥 단순 협력인데 굳이 단순 협력을 하는 와중에 지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카카오가 만약 가처분, 그러니까 이 SM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 굳이 뭐 이걸 뭐 SM을 인수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현재 뭐 SM 관련돼서는 뭐 이전서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수만 이제 회장이 이수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상황이 이제 본인이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뭐 결정적인 이제 한 방을 뭐 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SM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이 뭐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SM 부분을 제외하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이제 경쟁력으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적 오늘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봤고 카카오엔터도 짚어봤고 또 간밤에 나스닥은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오늘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까요? 단기 시세를 좀 노린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어디랑 하든 카카오는 결국 엔터 쪽이라부터 먹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영역을 확대할 예, 것이다.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해서 한번 시세를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전략일 수 있다. 임순지 대표님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변동성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뭐 말씀했던 대로 이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제 투자는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의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영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대표적으로 페이나 그다음에 뱅크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좀 또 주가가 또 갈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뭐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만큼 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이 열려야 찐이지 CNC 인터내셔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해제가 됐는데 사실 한순간 눈치 보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비자 발급 제한은 언젠간 풀어질 일이라고 예상했던 거였죠? 결국에는 당연히 풀어질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뭐 보복성 조치인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이제 지난달에 보면은 중국 쪽에서 여행 가능한 20개국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한국, 미국, 일본은 또 빠졌었습니다. 네, 또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차라리 이번에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발을 빼준다면은 중국 측에서도 한 번 더 빠지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당장의 리오프닝 수혜를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여행 가능한 지역 자체를 지금 딱 정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지역 쪽 부근으로부터 이제 좀 1분기에 수혜가 있을 거고 그리고 2분기쯤에야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화장품주들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리오프닝이라는 그런 대대적인 개방을 하기 전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설 자리가 잃게 되었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실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성장 모멘텀도 없다는 식으로 거의 사장시키던 와중에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잘 간다라는 말이죠. 네, 그럼 뭐 일단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요, 일단, 네. 그렇죠. 일단 뭐 그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과연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이제 향후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좌우가 되겠죠. 네. 근데 중국의 이제 중저가 화장품, 특히 중저가 화장품은 상당 부분 이제 이제 중국 내에서 그 제품의 이제 품질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국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중저가 시장은 한국 제품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 뭐 애국 소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 내수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구입이 상당 부분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중저가 화장품 중에서 이제 화이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든 회사인데요. 2019년도에 매출이 10억 위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0억 위안,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54억 위안이고요. 아마 작년도에는 한뭐 70억 위안 이상이 될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화장품 매출로 보면 한 1조가 넘는 정도의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 국내에서 중저가는 아마 중국 업체들이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화장품이 뭐 질이 낮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의 그 화장 메이크업이 지금 유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얘기하니까 순욕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순수함과 뭐 그다음에 욕망을 이제 합쳐져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화장 보시면 이제 하얀 데다 빨갛게 칠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중국인들. 네.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순욕 화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메이크업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네. 백탕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 그냥 좀 하얗게 칠하는 그런 그러니까 화장법이 일본에서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화장품 법이 유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화장품을 또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내에,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중국 화장품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중국 화장품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뭐 저가의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국내 업체들 품질이 과연 그만큼 쫓아갈 것이냐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가 라인업 같은 경우는 뭐 국내도 그렇지만 네. 뭐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매출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나 창조적인 그런 발상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 과거와 같은 뭐 중국 시장이 열리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의 상승은 단순히 수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저는 그런 화장품이라던가 SNS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면은 네.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중국의 그렇죠. 화장품 시장을 정말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하는 영상들을 돼요. 올리면서 그렇죠. 그것들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임순재 대표님은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현구가 딱히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우리 전덕화 팀장은 리오프닝주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보자면 과거 다 잊고 지금부터 세워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애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대감이 많이 됐었고, 다만 이제 거기서 좀 빠진 애들. 사실 리오프닝주 하면은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면세도 있고, 그렇죠. 네,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 카지노나 항공이나 이런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을 많이 못 받았던 애들.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도 호텔 신라나 이런 쪽도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텐츠로 세계 정복 나선 CJ ENM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주의 상향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증권가가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더 빠질 게 있겠느냐. 네. 이제 역시 더-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뒤가 더 없다. 여기서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 다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고요. 지금 뭐 올해 보면은 사실
4분기 실적이 1.4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6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디어 쪽 부문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2억 적자가 났었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 제작비 부담이나 결국에는 최근에 많이 오른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었고, 그리고 좀 많이 믿고 있었던 티빙하고 그리고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약 800억 정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줬었는데 올해는 좀 이제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2분기 지나면은 티빙이나 피프스 시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디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순이익도 65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거라는 좀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년도에 대한 기저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면서 리포트에도 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좀 올랐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락할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목표가 상향 또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역시도 가장 큰 강점인데 진짜 CJ ENM을 사고 싶게 만드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보이거든요. 그쵸. 그런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상향을 올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구조조정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신임 이제 CEO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신임 CEO의 이제 과거 전력을 보면 뭐 올리브 영이나 아니면 뭐 뚜레쥬르나 해서 이제 과거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이거를 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좀 더 키웠었다는 그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만 조금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경영 효율화를 하면 뭐 기존에 이제 적자인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흑자는 좀 더 투자해서 키우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계열사인 미국의 계열사인 피부스 시즌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해외 매출 부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뭐 그 배 가까이 지금 키우겠다, 30% 중후반대까지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뭐 해외로 뭐 컨텐츠가 나가면 당연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 구조조정 관련된 뭐 기대감은 있지만 반대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구조조정을 했던 회사들은 유통회사나 아니면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 회사는 컨텐츠 관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우려하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CJ ENM 하면 뭐 대표적인 그 이제 PD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영석 PD 뭐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신원호 PD 뭐라고 할까? 신원호 PD. 예, 신원호 PD.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슬기로운 생활 관련돼서 하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진주 PD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대부분 이제 CJ ENM에서 빠져나갔고요. 뭐 물론 계열사에 나갔다라고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CJ ENM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결속 관계가 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CJ ENM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제 콘텐츠 저하 여부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J ENM 구조조정이라는 기대에 있지만 이게 잘해야 된다. 단순히 비용만 줄이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참 어려운 과제일 것 같은데 최근에 CJ ENM뿐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다른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지난 연말에 불꽃 슈팅 보여주고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럴 때 좀 눈여겨보면서 담아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오늘 뭐 CJ ENM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인이 와가지고
구조조정. 네,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면서 네. 재무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음. 사실 좀 명확하게 주가의 시세를 올려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성이 좀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차라리 컨텐츠업 중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좋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라인업 보면 요즘에 또 굉장히 유명한 더글로리 또 2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 라인업에 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웹툰 원작으로 한 뭐 이제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던가 미끼라던가 판도라 이런 부분들 또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컨텐츠 모멘텀으로 보신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빠질 이유가 여기서 더 나빠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진입을 해보신다면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한 번씩 그 매수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NM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데에서 오히려 전덕화 팀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꼽아주셨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